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MBN고대 최한덕 매니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증시, 아시아 증시, 그냥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주춤하고 있어요. 네.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장중에 지금 이제 중국, 홍콩 증시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아침까지도 6,500만 명을 넘어섰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중이고요. 부채 한도 협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 초반에 못했으면은 아마 주말까지도 못할 것 같다. 오늘 아침까지도 이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은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이제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미국이 과연 이 채무 불이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뭐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 할 것 같습니다. 결국 항상 기한이 임박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. 안 좋다는 것이 급락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좀 흘러내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약간의 리스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부채 협상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주도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이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또 곡물 관련 이슈들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역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맞는 종목들로 해가지고요. 결국 우리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오늘도 종목으로서 준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. 종목의 확실한 모멘텀에 집중해보자. 네. 저희가 그렇게 어제도 팜스토리를 소개해드렸는데 네. 주가가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. 그러니까 팜스토리는 이제 시장과는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. 네. 개별주다 보니까는 올 장중에도 이제 10%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. 결국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만은 네.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밀 농장을 하는 곳이 지금 거의 60년 만에 흉작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.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13% 급등 이후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미래 흉작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정고점을 뚫고 다시 뚫고 나서 다시 내려온 건데 미래 흉작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일 수는 없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곡물 관련주의 테마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코난 테크놀로지를 제가 이 달초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 나왔죠. 잠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 나왔겠지만은 간단히 체크하고 또 관련주 알아볼 건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 엔비디아 또 GPU를 또 사용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SK가 2대 주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AI 서비스를 좀 이제 그 생태계 확장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급등 나오면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던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MD스테크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목표가까지 100원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엔비디아 이슈로 갭상승 크게 나오면서 이 목표가를 또 돌파했었고 지금 오늘 고가 대비해서 이제 수익도 크게 났던 거죠. 이 MD스테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엔비디아 모듈의 국내 단독 총판으로 좀 알려지면서 이 MD스테크도 올라갔던 거고요. 실제로 챗GPT에 지금 이 많은 엔비디아의 GPU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MD스테크도 오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은 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보겠죠.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33% 올랐던 건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시면요,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오늘 시장 조정입니다만은 결국 이쪽에서 또 핵심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두 종목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기대되는 두 가지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잠잠하고 재미없다 보니까 이탈하셨어요. 네. 그런 분들을 다시 우리가 끌어모아야 되거든요.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까요? 첫 번째 종목의 힌트부터 보겠습니다. 엔비디아가 대박 서프라이즈를 내놓았어요. 그래서 시간 외 시간에 장외 거래에서 25%까지도 폭등했던데요. 26% 급등했는데 네. 이거는 단기 재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많은 IT 기업들이 급등했다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뭐 재료 노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. 왜냐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.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 예상보다 50%나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
실제로 AI는 우리가 이제 어떤 AI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재료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뭐 재료 노출에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. 이 엔비디아 실적을 단기 재료로 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너무 좀 모르는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시장 예상보다 50% 높은 실적 발표, 이 가이던스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급등하면서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실적을 잠깐만 좀 체크해 보시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% 증가했고요. 주당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8% 증가했습니다.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44% 급증한 거고요.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실적인 거고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72억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게 110억 달러.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던 것보다도 50%나 더 높은 가이던스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알겠는데 보니까 더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정말 뭐 놀랄만한 실적이기 때문에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황 씨에 의하면은 지금 가속 컴퓨팅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돌리면은 CPU로 돌리잖아요. 근데 여기 지금 GPU가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CPU를 안 되다 보니까는 이 GPU까지 합쳐서 이제 이 그 컴퓨터를 돌리는 건데, 이걸 가속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, 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전환을 좀 동시에 하게 되면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성장이 꽤 크게 부각됐다. 데이터 센터는 전년 대비 14%,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18% 성장했고요. 자율주행 부분이 전년 대비 114%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이 성장하면서 지금 GPU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. 역시나 이게 또 지금 AI로 인해서 이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요. 아마 하반기까지 이쪽에서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고 급등이 났던 건데요.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삼성과 헬스 HBM이 있거든요. 그 HBM 관련주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갭상승으로 많은 종목들이 그 엔비디아의 열풍을 보고 시작했다가 네. 지금 쭉 내려와서 아까 산 분들은 벌써 물렸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다.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하나의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. 뉴스에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럼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 수혜주로 꼽힐까요? 확인해 보시죠. 이오테크닉스를 갖고 오셨네요. 일단 주가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무서울 수 있지만은 이오테크닉스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일단 레이저 응용단위 공급사인데 레이저 마킹에서 국내에서 95% 점유하고 있고요. 해외에서는 60% 이상 점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17개 계열사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게 뭐냐? 제가 그 AI를 보게 되면은 GPU가 수혜인 거잖아요. 근데 이 GPU, 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고성능 GPU에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HBM입니다. 그 HBM을 만드는데 이 마이크론과 HBM 패키징 협약을 작년에 체결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HBM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고요. 한 10% 정도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건데 연말부터 마이크론도 HBM을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HBM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오테크닉스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마이크론하고 HBM 패키징 협약까지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HBM을 생산하면은 그걸 패키징해서 전 세계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반도체만큼의 HBM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홍종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어드밴스 패키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전 공정에서 못했던 것들을 후공정에서 칩을 하나로 묶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통틀어서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레이저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루빙 장비하고 다이싱 장비라고 해서 웨이퍼를 얇게 자르고 뭐 절단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HBM 패키징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HBM 관련주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이 한미 반도체만큼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론과 직접 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한미 반도체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좀 이렇게 좀 그 짧게 길게 좀 볼게요. 이오테크닉스는
이제 바닥에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 9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던 건데 오늘 돌파하면서 제가 볼 때 이제는 어떤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막힘없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5일선 근처인 87,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7,500원의 순절가, 목표 주가는 11만 원. 이렇게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바닥에서 박스권을 탈피한 종목이기에 그쵸.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공략, 이오테크닉스로 해보겠고요. 두 번째 헌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부터 보시죠. 아스코 기술 수출 가능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인가요? 그렇죠. 이제 이게 아스코가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말하는 건데 네. 이게 제약바이오를 선택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급락으로 이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기술 수출을 지금까지 해놓은 기업들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기술 수출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 아스코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스코 2023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토픽에서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이 종양학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임상 종양학회 바로 이게 이제 아스코인데요. 이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6월 1일부터 열리는 거고.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ADC라고 하는 항체 접합 약물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. 400개 이상의 기업에 참여하고 2,900여 건의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. 여기에 국내 기업이 또 17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요. 지금 7월 달에는 또 이제 미국 알츠하이머 컨퍼런스가 있고 10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때는 면역 항암학회가 있어서 우리가 바이오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는 별개로 또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서요. 또 이걸 이 USA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금 65개국 8,000여 기업 참석하는데요. 이게 지금 세계에서 또 최대 대규모 바이오 행사입니다. 그러니까 6월 초에 아스코 2023하고요.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열리기 때문에 이 어떤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관련 연구 성과를 갖고 있고 그 연구 성과도 기대가 돼서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네. 이제 금리도 더 이상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은 또 하반기에 그쵸.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섹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연속성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몇몇 개 기업이 임상 결과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빠지는 게 뭐 20% 이상 빠지다 보니까 네. 좀 어려웠던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런 기업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 없이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어떤 제약바이오를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. 네. GI 이노베이션을 갖고 왔어요. 이름만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.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. 맞아요.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와서 그 자료가 좀 올라와 있는데 아스코에 대한 최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술 수출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중융합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중융합 단백질,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단백질을 이중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치료를 가지고 현재 2조 3천억 대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해놨습니다. 이미 이제 유한양행하고요, 중국 심시어에다가 2조 3천억 대 기술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전임상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. 이 기술에 대해서는 2조 3천억이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어떤 임상 진행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기술 수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기술 수출한 게 GI101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인데 그 GI101을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했더니 또 이 면역 항암제가 3배 높은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GI101의 면역세포가 보통 기존 면역세포보다 2~3배 증식하는 건데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원숭이한테 또 실험을 했더니 7배가 나왔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실제 지금 이 어떤 이중단백질에 대한 그 효과도 좋습니다만은 새로운 제조 공정의 효과가 있어서 요거를 아마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시장은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.
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기술 수출 시절을 갖고 있는 이 GI 이노베이션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이제 주가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요쯤에서 한 말씀드렸었고요. 다시 이제 쭉 올라와서 이 구간에 있는 건데 아직까지 큰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이 아스커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주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28,500원까지 전고점 부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2,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 28,500원, 손절가는 22,600원입니다. 소개해드린 이후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좀 주춤한 상황에서 네. 약간 오늘장의 주가 상승, 그러니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었다. 다시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어요.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? 시장이 어려운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후공정 기업들 또 네. 바이오 다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황과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. 오늘도 내일과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시황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4시에 있는 무료 방송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.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